자, 지금부터 입사동과 사출동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어에서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풀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사전적 의미로 동공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 풀필을 이제 동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풀필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입사동과 사출동에 사용되는 풀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안광학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렌즈라든지 렌즈를 설계하는 그런 관련 관련 분야에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엔트런스 풀필, 엔트런스라든지 또는 이제 엑시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입구와 출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입사되는 쪽, 그다음에 빛이 나가는 쪽이라고 해서 입사동과 사출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하공학을 이제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렌즈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렌즈 중에 그 트린 렌즈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식 렌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얇은 렌즈와 그다음에 두꺼운 렌즈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우리 그 결상과 관련된 그 렌즈에 의한 결상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개념적인 그런 부분들로만 이렇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씬 렌즈와 시크 렌즈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씬 렌즈는 이런 식으로 얇은 렌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두꺼운 렌즈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광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플러스 렌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즉 그 빛이 렌즈를 만나기 이전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물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즉 렌즈와 상호작용을 해서 빛의 성질이 바뀌어 있는 그런 부분, 즉 상이 맺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상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광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렌즈의 중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이렇게 빛은 이렇게 광축의 임의한 점, 즉 상측 초점으로, 상측 초점으로 상이 이 광선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꺼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렌즈를 경계면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굴절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제2 구면을 만나서 또 다시 이렇게 굴절을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굴절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굴절해서 이렇게 굴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얇은 렌즈의 결상 또는 두꺼운 렌즈의 결상을 얘기를 할 때 광선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얇은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그 굴절되지 않은 광선, 원래 광선 1번이고 광선이 굴절된 광선 2번, 즉 이게 굴절 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입사 광선이라고 하죠. 입사 광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두꺼운 렌즈도 1번이 있을 것이고, 매질 내부에서도, 즉 얇은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워낙 얇기 때문에 요 내부에 물론 확대시켜 보면 이런 그 개념이 되겠지만, 사실 얇은 렌즈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2번인 굴절 광선은 거의 무시가 되고 3번인 광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꺼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광선의 경로가 하나, 두 개, 세 개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름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얇은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입사되는 이 광선의 크기하고, 그리고 그 굴절되는 광선의 출발점이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꺼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렌즈를 만나는 이 광선의 그 광축하고의 거리가 그 사출되는 그 광선 요 위치에 대해서의 그 크기가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 즉 여기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렌즈에서 빛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이 범위가 거의 같은 경우를 이제 얇은 렌즈로 이제 취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두꺼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경우, 즉 입사되는 그런 부분과 빛이 나가는 굴절되는 그 광선의 이 전체적인 크기가 이, 이 닿는 면적이라고, 상호작용하는 이 크기, 면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를 우리가 두꺼운 렌즈로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입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입사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빛이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그 부분을 이제 입사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출동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굴절해서 결상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 즉 렌즈를 통과한 이후에 이후의 즉 렌즈와 상호작용이 끝난 상태의 출발점을 이제 사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PXY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실은 이제 한 개의 렌즈일 수도 있고요. 한 개의 렌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는 뭐 두 개 이상 그 렌즈 군일 수도 있습니다. 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 렌즈이거나 한 개 렌즈이거나 또는 이제 두 개 이상의 렌즈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 망원 렌즈라든지 뭐 줌 렌즈라든지 아니면 그 광각 렌즈라든지 여러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이게 DSLR 같은 경우 보면 한 개의 렌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 한 개의 렌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곳 일을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 개의 렌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닿는 부분, 즉 빛이 가장 먼저 렌즈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좋겠죠. 자, 이제 렌즈이고 렌즈 또는 렌즈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하나이든지 두 개이든지 또는 뭐 얇은 렌즈이든지 두꺼운 렌즈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위치에 대해서는 이제 렌즈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빛이 렌즈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 이 면적, 이 앞에서 보게 되는 면적 되겠죠. 이 면적을 이제 엔트런스 풀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렌즈와 빛과 상호작용을 다 마치고 나서 그 결상되는 부분으로, 즉 그, 초점으로 향하는 그런 광선의 가장 출발점이 바로 이제 이 사출동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사동과 사출동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 안광학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안광학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두꺼운 렌즈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 광축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각막이고, 자, 각막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이제 수정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수정체라고 합니다. 자, 이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그 광학적 굴절 요소들은 사실 각막하고 수정체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굴절면을 가지고 있는, 자, 굴절면은 바로 이제 각막하고 자, 수정체인데, 우리가 앞서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이 모형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형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생략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구의 모형을 우리가 간단한 렌즈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이제 모형안 또는 생략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분명히 안광학계라고 하는 것은, 이 안광학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꺼운 렌즈, 여기에 보면 두꺼운 자, 렌즈의 형태로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꺼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입사동과 사출동의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안광학계 같은 경우도 분명히 두꺼운 렌즈로 취급을 해서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의 그 면적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분명히 각막 즉 조리개에 의해서 이렇게 조리개가 있겠죠. 홍채라고 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죠. 그 안광학계가 있지요. 자, 이 홍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빛이 분명히 이쪽 부분, 즉, 예를 들어 밝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더 좁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어두운 부분인 경우에는 그 동공이 확장이 돼서 이 부분이 수정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겠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수정체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굴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입사되는 부분과 출사되는 그런 부분의 크기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두꺼운 렌즈의 한 형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입사동과 사출동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입사되는 부분의 면적과 사출되는 그 면적의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두꺼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우리 안광학계인 경우에 대해서를 대한 그런 부분을 동결상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꺼운 렌즈는 얇은 렌즈인 경우 우리가 안광학계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상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결상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안광학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동결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결상식의 이 굴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입사동하고 입사동분의 사출동의 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직경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그래서 이 부분을 동경 배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경 배율이라고 하는데 이 동결상식 상의 즉 눈의 굴절력에서는 이 동경 배율의 이 크기도 중요한 그 변수로 즉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보면 입사동이라든지 사출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안광학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얇은 렌즈, 두꺼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얇은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입사동이나 사출동이나 그 크기가 즉 입사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굴절돼서 이렇게 결상되는 그런 부분들의 면적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앞과 뒤가 거의 이제 그 입사동의 직경 배율, 그렇죠? 동경 배율이라고 하는 게 거의 1이겠죠. 입사동하고 사출동의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이 될 수 있는데 두꺼운 렌즈 또는 이제 안광학계 이 안광학계라든지 또는 이제 두꺼운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입사동하고 이렇게 사출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사동과 이 사출동인 경우에 사이즈가 그 직경 배율 즉 동경 배율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빛의 양이라든지 또는 이 초점 거리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동결상식의 중요한 그 팩터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그림인 경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한 개의 렌즈일 수도 있고 또는 두 개 이상의 렌즈 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트런스 풀필은 맨 앞에 있는 가장 여러 가지 렌즈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렌즈의 이 부분을 빛이 들어가는 이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이 입사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들을 다 지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렌즈하고 상호작용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끝난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사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조리개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과학적으로 우리가 멈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걸 좀 더 우리 이 과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의 해석 방법을 하게 되면 빛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보낸다, 즉 정리를 시켜서 정지를 시켜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다른 일반적으로는 좀 어퍼처라고 이렇게 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퍼처 스탑, 즉 AS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형태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경, 조리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구멍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카메라 렌즈 또는 이제 동공 같은 경우도 홍채로 만들어져 있는 조리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조리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광학계에서 홍채라고 이렇게 홍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홍채에 의해서 분명히 그 밝을 때 또는 그다음에 어두울 때, 그래서 뭐 밝을 때를 명소시, 그리고 어두울 때를 뭐 암소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양을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어퍼처 스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보여지는 이 그림은 여러 가지 구경인 경우와 그리고 그 빛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인데요. 자, 우선 A번 그림 같은 경우는 평행광이 이렇게 입사할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가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외부로부터 입사되는 그 광선이 이 스탑이라고 하는 이 조리개를 또는 뭐 예를 들어 홍채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홍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빛이 차단이 된다. 그래서 빛이 원하는 이 조리개의 형태만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입사되는 이 렌즈와 상호작용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입사동이 되겠죠. 자, 입사동이 되겠습니다. 자, 입사동을 통과하고 나서 이 렌즈에 의해서 결상이 되겠죠. 결상이 돼서 이 초점, 상측 초점을 지나고 나서 다시 수렴을 해서 또 다시 발산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발산한 광선이 또 다른 렌즈를 만났을 때 이 발산되는 부분들은 이 앞에 조리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그 렌즈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렌즈 끝부분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요 전체 면적과 이렇게, 즉 입사동 앞에 입사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지만 요 입사동이 지나고 요 사칠동을 지나고 나서 다시 발산되는 광선의 제 두 번째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사동의 그 면적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입사동의 구경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또 다시 굴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의 상측 초점에 이렇게 상이 결상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번과 C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차이가 뭐냐 하면, 이거는 자, 평행광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평행광을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산광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점광원이다라고 이렇게 점광원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점광원인 경우와 평행광인 경우에 대해서는 초점거리 위치가 각각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이 점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기하광학을 배울 때 이 광축과 점점 심하게 꺾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초점이 더 뒤에 맺히거나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광선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건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우선 점광원의 위치가, 즉 요 앞부분 이 조리개 사이즈는 같은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광원의 위치가 이 위치와 이 위치가 있다. 즉 이 말은 모든 점광원의 광원이 이 조리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은 분명히
많은 양의 빛이 이렇게 렌즈와 상호작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점광원이 이렇게 뒤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의 범위에 있는 빛들만 렌즈와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그, 어, 그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여기서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점광원이라 할지라도 이게 초점의 상측 초점 위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에 밀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즉 크기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빛 에너지의 크기의 차이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광원들이 또다시 수렴이 플러스 렌즈이기 때문에 수렴을 하게 되겠고, 초점을 지난 광선인 경우에 또다시 발산을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 발산을 하게 된 그 경우에도 보면 상호작용을 하는, 즉 렌즈와 만나는 요 부분들까지만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 광선들은 렌즈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지요. 자, 그래서 이 광원들에 대해서 또다시 제2의 또 상측 초점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 또 마찬가지로 그 C번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렴을 한 광원이 또다시 초점을 지나서는 발산을 이렇게 하게 되고, 이 발산된 광원이 또다시 두 번째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든 면에 대해서, 즉 모든 이 점 광원이 갖고 있는 이 입체각 내부에 있는 모든 이 광속들이 이 렌즈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C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이제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플러스 렌즈 또 만나게 되게 되면 또다시 상측 두 번째 상측 초점 위치에다가 또 이렇게 상이 결상이 된다는 것을 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초점의 위치가 똑같은 렌즈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리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점광원이냐 평행광이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초점의 위치가 이렇게 각각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광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발산 광선 인 경우에 대해서도 선속이 렌즈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느냐 또는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이 초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결상되는 이 상의 퀄리티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개는 여러분들이 그 기하광학과 안경광학에서도 둘 다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조리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입사동이라든지 또는 사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빛을 거르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지만, 그 빛을 거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회절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하고, 이 조리개에 의한 회절 현상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3학년 때, 4학년 때 우리가 안경광학이라든지 또는 시광학 분야에서도 약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